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3월 10일까지 시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자립화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총 2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종목 쪽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T팜과 녹십자 랩셀, 올릭스, 나이백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상승 종목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성보화학이 또 윤석열 관련주 테마로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팜스토리 역시 가장 급상승을 많이 한 기업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푸른저축은행, TSI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소록스라든지 지니언스, 하이트론, 모베이스와 같은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던 기업들이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ST팜, 녹십자 랩셀, 올릭스, 나이백을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원일특강, 유화증권, 하이트론, TSI를 준비하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조금 아쉬운 하루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치 테마와 함께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개인만 사고 있고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이틀간 동안에는 고객 예탁금이 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계속되는 테마 찾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바쁘게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20, 30개 기업이 테마로 엮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포인트를 보자고 하면 바이오와 제약 쪽에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오늘 또 알테오젠이 50% 또 무상 증자 소식이 있었고요. 시젠과 같은 기업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4월 암학회를 앞두고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요. 또 CS 윈드도 풍력 관련주 쪽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그린뉴딜이 올라갈 때도 되었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와 함께 쿠팡 관련주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코인 시세에 따라서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살짝 주춤한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네이버와 이렌텍, SK텔레콤, 에스코네카 같은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D 프린터 쪽에서 한국테크놀로지와 TNR 바이오팹이 또 주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로봇과 AI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주로 보았을 때는 LG 이노텍과 대우건설, 락앤락이 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락앤락 보시면 거의 1월부터 매일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 종목으로 말씀드린 EM플러스가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뉴가 개별 종목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오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5.58% 상승하였는데요. 만원대가 엊그제였는데 벌써 12,300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흥국 FMB라든지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테마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최근에 가장 좋은 해운과 조선업종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해운이 9.97%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HMM과 페노션, KSS 해운까지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품주와 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우성사료라든지 사조동화원, 이지홀딩스, 마니커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과 시젠, 유한양행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해운과 조선업이 번갈아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증시 불안 요소인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에 대한 불안감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일본 증시도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전에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보합을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키다리 스튜디오와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인터넷 대표주와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건설 기계 쪽에서 TSI와 기신전기, 유니슨과 같은 이런 기계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볼 테마는 또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쿠팡과 관련된 이런 테마들이 엮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몸값 66조 쿠팡이 미국 상장 첫날에 2배 급등 축포를 터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세 픽을 보시면 1등으로 매수하는 기업은 HMM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 등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주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주, 테마주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호텔 신라를 또 담고 있는 모습이 파악이 되고 있고 코리아센터와 삼성생명과 같은 손해보험주도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엠텍,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현대바이오들은 고수들이 최근에 좋아하는 기업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로 잘 가던 때 지분을 매각한 두올 대표 동생과 배우 이서진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두올 대표인 조인혜 씨의 동생인 조승혜 씨와 배우이자 사회이사인 배우 이서진 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부분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출시 전부터 흥행하면서 두올의 주가도 상승하자 매도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이마트가 지분 교환 빅딜이 성사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 강자 네이버가 오프라인 유통 강자 신세계와 지분 교환으로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양측 경영진이 만난 이후에 여러 논의를 해왔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쿠팡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적 협업으로 분석이 된다는 부분에서 양사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기술 개발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6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 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22년도까지 총 2,047억 원을 지원하기로 내용을 밝혔습니다.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컴퓨팅 칩, 래퍼의 자율차용 부품 등을 지원 확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쪽에서 DI와 사이맥스, 네오셈 순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수급난이 SSD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납기를 미룰 만큼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쪽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쇼티지 사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SSD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칩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하락이 예상됐던 2분기 SSD 가격이 공급 부족 여파로 최대 8%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SSD 관련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뉴스를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후에는 또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이오 쪽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ST팜인데요. RNA 분야가 최근에 뜨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경 RNA 치료제의 폭발적 성장을 편안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ST팜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21년도에도 반월 공장 외 부지의 추가 증설의 가능성이 예측이 되어 있고 22년도 캐파 기준으로 해서 RNA CMO 글로벌 1위를 예상한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3,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국내 유일한 mRNA CDMO 업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녹십자 랩셀인데요. 가장 트렌디한 기술의 글로벌 역량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글로벌 선도 업체와 견저도 손색 없는 트렌디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순도 NK세포로 T세포에 의한 이식 편대 숙주 질환에 대한 우려는 낮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NK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되는 기술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글로벌 빅파마가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 추가 기술 이전도 기대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 이전 이후에 임상 데이터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재평가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녹십자 랩셀이 동종기업 대비 현저한 저평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긍정적 레퍼런스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이 계속해서 국제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에 리툭시맙 병용 일상 발표 기대 및 또 임상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림프종 일상 중간 결과가 또 올해 말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임상 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로는 올릭스인데요. 플랫폼 기술 이전은 또 다른 스토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중점이 되고 있고요. 간 질환 관련 이런 플랫폼 쪽에서 첫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RNA 자회사 MQX를 설립해서 RNA 강자로 진출하겠다는 내용, 중장기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연내 비대 흉터 치료제가 미국 임상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 파이프라인 현황 역시 피부와 안구, 간, 폐 분야에 정말 다양한 적응증에 관련된 임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백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3,184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와 mRNA 등 유전자 약물 전달체에 대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극저온 보관 해결 및 부작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RNA 분야에서 다수의 러브콜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전 임상에서 긍정적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플랫폼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술 이전 기대감은 하반기에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표적 항암제가 승인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텍이지만 편안하게 받쳐주는 실적과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올해 중국향 공제생 바이오 소재가 수출이 개시된다는 부분, 앞으로 타겟 물질 기술의 이전이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는 부분, 2022년도에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백 역시 골다공증과 관절염, 비알코올성 간염,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이런 신규 바이오 마커 관련된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입니다. 원일 특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급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유화증권 역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페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기존 전고치를 뚫게 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릴 수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TSI 같은 경우에는 뉴스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릴 경우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 파괴 저평가 가치주 관심 기업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한도 크린텍과 더 네이처 홀딩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HMM과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이런 조선 해운 쪽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행 소비재주 쪽과 또 경기 회복에 관한 그런 여행주와 항공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그쪽에 주목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정부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 뉴스와 함께 계속해서 배터리에 관한 그런 테슬라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많이 침체가 되고 있지만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나면 다시 서서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3,300, 3,400을 향해 갈 때 가장 주도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